자, 수업 시작합니다. 중3 세포분열 과정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세포분열인데 지금부터 배울 게 조금 어렵다 그랬었지. 세포분열이야, 세포분열. 근데 우리 책은 이 세포분열의 의미가 저 뒤에 나와. 알겠니? 저 뒤에 나오는데 우리는 요 앞에서 당겨서 먼저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너희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니네 세포 몇 개짜리였어? 니네 세포가 몇 개에서부터 출발했을까라는 거야. 니네 세포 몇 개짜리였게? 자, 봐. 저 뒤에 생식 있어? 됐니? 이게 여성의 생식기인데, 여성의 생식기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난소고, 됐니? 여기가 난소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배란된 난자야. 요거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배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난자와 여기에서 들어온 정자가 만나는 거야. 이렇게 정자가 만나. 요거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는 걸 우린 뭐라 불러? 이걸 수정란이라 그래. 이걸 수정란이라 그래. 알겠니? 그럼 얘가 수정이 되지. 잘 봐야 돼. 얘가 수정이 되지. 그럼 얘가 수정이 되면 요게 세포가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요게 세포가 하나짜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우리는 뭐라 그래? 수정이라 그러고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거 얘를 우리 뭐라 그래? 수정란이라 그러는 거야. 이걸 수정란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저 수정란은 세포 몇 개야? 그렇지. 세포가 하나야. 하나. 알겠니? 우리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가 하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이 세포가 하나짜리가 요 세포 하나짜리가 됐니? 세포 분열을 하면 세포가 2개짜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세포가 2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럼 세포가 분열을 하면 세포가 몇 개짜리가 돼? 4개짜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4개짜리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런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서 세포의 수가 어때야 돼? 많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 알겠니? 선생님 같은 사람을 성인이라 부르겠지?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성인의 경우는 약 몇 개의 세포가 있냐면 40조에서, 선생님은 이제 몸매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니까 한 40조 개가 있고, 좀 등치가 큰 사람들은 평균 한 60조 개까지 나온대. 그래서 인간의 세포의 개수는 40조 개에서 60조 개 사이의 세포 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거쳐서 뭐가 증가하는 거야? 그렇지. 세포의 수가 증가하는 거야. 세포 수가. 그러니까 니네가 몸이 자란다라는 건, 우리 민재 지금 키가 굉장히 큰데, 몸이 자란다는 건 민재도, 너 몇 살이야? 16살이래. 그래, 제 16년 전에, 민재의 16년 전에는 요 수정란 하나였어. 됐니? 쟤 지금 엄청 크지? 키도 크고, 막 몸매도 크고. 근데 옛날에 여기서 또 수정란 하나였어. 민재 수정란 하나였을 때 기억나? 이게 기억이 안 나? 이걸 기억을 못 해. 너 옛날에 세포 하나 했단 말이야. 하나가 몇 개 되고,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4개가 8개, 16개, 32개, 64개, 120 몇 개야? 128개? 128개, 256개, 그 다음에 512개, 1000개,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겁나 세포수가 증가하는 거야. 잘한다. 이런 세포 분열을 우린 뭐라 그러냐? 체세포, 몸을 구성한다. 한자네. 몸을 구성하는 체, 몸체자를 쓰는 거야. 몸을 구성한다. 그래서 몸체자를 써서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분열되는 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니? 이걸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면 어떤 뜻을 가져야 돼? 세포의 수가 뭐야 돼? 많아지는 거야. 세포의 수가 많아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몸이 생장하는 거야. 몸이 자라는 걸 생장이라고 하는 거야. 몸이 자란다.
생장. 몸이 자란다. 뭐라고? 생장. 이걸 뭘 한다고? 체세포 분열이라는 거야. 알겠죠? 체세포 분열인지 알았다. 됐어요? 세포 분열 왜 하는 거야? 이제야 세포 분열 왜 하는 거야? 세포 수가 많아지려고 하는 거야. 세포 수는 왜 많아지려고 하는 거야? 몸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세포 분열이 왕성하겠니 안 하겠니? 굉장히 왕성하겠지. 너네 지금 키도 크고 몸집도 커져야 되고 한참 성장기잖아. 알겠니? 선생님도 지금 세세포 분열 하겠니 안 하겠니? 하지. 선생님도 성장기인데 선생님 나이 몇 살이라고. 알겠니? 선생님 젊잖아. 선생님 33살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키도 좀 더 커야 되고. 알겠니? 요즘 선생님 몸매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해서 근육도 좀 나와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서 있냐면 선생님 엊그제 상처 났어. 여기 뭐 하다가. 됐니? 그럼 상처가 나면 그 상처가 낫는 것도 체세포 분열이고. 선생님 요즘 머리 많이 자라잖아. 그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체세포 분열이고. 손톱 맨날 자라. 손톱도 그지? 많이 자란단 말이야. 그것도 체세포 분열이고. 발톱 자라는 것도 체세포 분열이고. 알겠니? 세포 분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걸 체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몸이 자라는 거. 자, 갑니다. 아주 이제 중요한 거 단어 설명했고. 자, 이렇게 봐.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면 방금 전 우리 책에서 봐. 생장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동물이 큰 또는 동물이 작은 이런 거야. 자, 봐. 선생님이 키우는 것 중에서 동물이 제일 큰 건 코끼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 집에서 코끼리 키우거든. 알겠니? 코끼리 어때? 덩치 굉장히 크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키우는 것 중에서는 생쥐를 키워. 우리 집에 쥐 한 마리 키우거든. 됐니? 그럼 덩치는 누가 더 커? 코끼리가 더 크겠지? 안 봐도. 여기서 의문을 표현하면 안 돼. 코끼리가 하고 생쥐가 누가 더 크지?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알겠니? 누가 더 커야 돼? 코끼리가 더 크지? 그러면 세포의 크기는 코끼리가 더 클까? 안 돼. 세포의 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큰 동물이라는 말은 작은 동물에 비해서 됐니? 뭐가 많은 거야? 얘가 세포의 수가 많은 거야. 알겠니? 아까 인간 보통 선생님 같은 사람은 한 40조 개 정도의 세포 수가 있는데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지.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막 덩치 큰 사람들 있지. 선생님 엊그제 봤는데 풍자라는 사람을 처음 봤네. 뭐 이렇게 유튜브 누르다 보니까 그 남자야 여자야? 아무튼 되게 덩치가 크던데? 알겠니? 액션도 막 크고 선생님 처음 봤어. 뭐 이렇게 말이 막 와, 덩치 크잖아. 그럼 풍자라는 그분하고 나하고는 됐니? 뭐가 다른 거야? 세포 수가 다른 거지. 그 사람이 세포 수가 나보다 더 많은 거지. 선생님 한 40조 개 있는데 그분은 한 60조 정도 있나 봐. 굉장히 크던데? 알겠어요? 선생님 친구 중에 호동이라고 있어. 강호동이라고 알려나 모르겠는데 얘는 알겠니? 걔는 덩치가 크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애들은 뭐야? 나보다 세포의 수가 많은 거야. 됐죠? 생장, 몸이 자라는 거고 몸이 자란다의 의미는 뭐라고? 세포의 수가 많은 거야. 두 번째, 자 갑니다. 세포 분열 왜 해야 돼? 라는 건데 봐봐. 인간이 살았다 죽었다라는 건 자 봐. 인간이 살아있냐 죽었냐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세포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자 봐. 우리 세포 하나하나를 세포 하나하나이지. 세포 하나하나가 있어. 이거 세포 하나야. 이거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하나야. 이거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야. 세포 하나. 세포 하나하나. 예상과 다른데? 이러면 예상과 다른데? 세포 하나하나야. 알겠니? 세포 하나하나야. 됐니? 이게 세포 하나인데 이 세포가 몇 개 모여 있어? 선생님은 60조 개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근데 세포를 누가 둘러싸고 있지? 세포를 누가 둘러싸고 있을까? 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이게 피야. 혈관. 이게 혈관. 이게 피야. 됐니? 모든 세포는 세포 사이사이에 뭐가 있어? 혈관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배울 건데 세포 속에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게 핵이 있어. 오늘 핵 얘기할 거야 이따가. 알겠니? 그리고 세포는 뭘로 가득 차 있게? 이건 필요 없지만 양분으로 둘러싸여 있어. 세포액인데 세포질이라 그래. 그리고 이게 혈관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지? 자, 간다. 그럼 내가 세포가 건강하다. 선생님은 건강하단 말이야. 세포가 건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혈관에서 이 세포한테 뭘 줘? 됐니? 혈관에서 세포한테 뭐 주게? 그래, 포도당 주는 거야, 포도당. 내가 밥 먹잖아. 우리 밥 먹었지? 됐어? 차? 오늘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지? 이렇게 형편이 많이 어렵진 않지? 밥 먹었지? 그러면 그 밥에서 먹은 얻어낸 뭐 있어? 포도당이라는 걸 주는 거야. 밥 먹고 됐니? 내가 숨 쉬지? 그래,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거야. 하고 숨을 쉬지? 숨을 쉬는 건 왜 그런 거야? 세포한테 뭐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야. 세포한테 뭐 갖다 주냐? 우리가 숨 쉬는 건 산소를 갖다 주는 거야. 산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고 숨 쉬는 거야. 너네가 밥 먹고 숨 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세포한테 포도당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함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 세포는 포도당과 산소를 가지고 뭐 만들어?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에너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거지. 선생님,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좀 움직이잖아. 내가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말하는 거야. 내가 포도당과 산소 가지고 뛰는 거야. 내 모든 에너지의 원천은 포도당과 산소에서 나오는 거야. 그럼 밥 먹고 숨 쉰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밥 먹고 숨 쉬면 노폐물로 뭐가 나와? 그치? 찌꺼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 찌꺼기가 바로 뭐지? 물과 이산화탄소야. 그래서 여기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야. CO2라고 쓸게. 이산화탄소.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세포에서 에너지를 쓰고 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그 물과 이산화탄소를 이 혈액이 운반해서 물은 소변으로 배출해 주면 되고 이산화탄소는 다시 호흡으로 배출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됐니? 됐어. 그러니까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산소를 얻어서 에너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야. 이래야 이 세포가 아주 건강한 세포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이런 현상을 부를 때 뭐라 불러? 이런 현상을 부를 때 이걸 뭐라 그래? 이런 현상을 부를 때 뭐라 그래? 이걸 물질 대사라 부르는 거야. 아주 중요한 단어야. 요런 현상을 뭐라 그래?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 니네가 건강해, 그럼 세포의 물질 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건강한 거야. 이 물질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알겠니? 우리가 아픈 거야. 그래서 이 포도당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밥을 먹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니네가 숨 쉬는데 문제가 생겨. 폐. 흡연하거나 담배 피거나 그러면 숨 쉬는데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피부에 또는 모든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니네가 건강하다 그러면 밥 먹고 숨을 잘 쉬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산화탄소 배출해야 되겠죠. 물, 오줌으로 잘 배출해야 되겠죠. 이런 걸 뭘 한다고? 물질 대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다, 건강치 않다는 건 뭐야? 세포가 물질 대사를 잘 하냐, 물질 대사를 못 하냐라는 거야. 됐어요? 이제 물질 대사라는 단어 알겠지? 세포에서 뭐 주고 뭐 받기다.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고 포도당 주고 물 받는 거야. 이걸 물질 대사라 그래. 됐죠? 자, 그럼 물질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돼? 물질 대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세포의 크기가 크면 좋겠어?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되겠어? 세포의 크기가 작아야 돼. 다시 해볼게. 이거 지운다. 이제 물질 대사 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또 그래요. 세포가 요만해. 세포가 이만해. 됐니?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혈관이 있겠지? 얘는 여기서 혈관이 이렇게 있겠지? 됐어요? 어느 쪽에서 물질 대사가 훨씬 더 수월할까? 여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야. 왜냐하면 여기다 포도당이 주면 여기가 공급이 조그만하지 세포가. 그러니까 모든 세포 내에 포도당이 다 잘 공급될 수 있어.
근데 세포가 겁나 크지? 짱 크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도당을 준다 그래도 여기다 포도당 산소를 준다 그래도 얘네들이 이 세포 중심까지 전달되기가 어렵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는 큰 게 좋아? 세포는 작은 게 좋아? 작을수록 좋은 거야. 알겠니? 그게 세포를 일부러 얇게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세포의 크기가 점점 커가지고 몸집이 커진 게 아니라 세포를 작은 세포, 조그만한 세포를 많이 만들어야 몸집이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원활한 거야. 또 하나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지. 만약에 얘가 하나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돼? 빨리 어떻게 돼? 조그만한 거 하나 다쳤으니까 빨리 수습이 된단 말이야. 금방 다시 고쳤으면 된다고. 됐니? 근데 우리가 세포가 크면 이거 하나 망가지면 다시 새롭게 재생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알겠니? 그래서 세포의 크기는 매우 작을수록 유효하고 편리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물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세포는 최대한 작게 쪼개지려고 노력한 거고 쪼개진 세포 수가 많아야 되는 거야. 그게 생물의 삶에 매우 유리하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래서 잘 봐. 여기서 지금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봐.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 봐.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실험이야 이렇게. 이걸 정육면체로 두고 이거를 세포로 보는 거야. 세포. 또는 이렇게 실험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똑같은 실험이다. 요거 말하는 거야. 똑같은 실험이야. 이렇게. 됐어요? 이게 우묵가살이라고 있어. 니네 우묵이라고 아나? 니네 우묵이라고 있어. 우묵 알아? 우묵? 우묵 혹시 아니? 도토리묵이야. 도토리묵. 도토리묵 알아? 도토리묵 근데 무슨 색이지? 진갈색이지. 근데 도토리묵 같이 생겼는데 이거 뭐냐면 하얀 백색의 도토리묵이야. 무색 투명한. 그러니까 우묵이라 그래서 그냥 묵이야. 어떤 묵이야? 그냥 하얗고 무색 투명한 묵이야. 얘를 어디다 담궈놨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에다 담궈놓은 거야. 이것도 별로 중요치 않아. 그냥 페놀프탈레인. 그냥 빨간색 약이야. 빨간색 용액에다 담근 거야. 그리고 시간을 갖다가 한 30분 담가놓을까? 한 30분 담가놨어.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cm짜리인 정육면체고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 정육면체야. 그 빨간 용액에다 담궈놨더니 어떻게 돼? 그 무색의 우묵이 얘는 중심까지 빨갛게 색칠이 된 색이 입혀 들어간 거지. 근데 얘는 중심은 색깔이 어떻게 해야 돼? 허여물그리하지. 왜 그러겠어? 그 빨간색의 색소가 중심까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건 세포의 크기로 생각한 거고 세포의 크기가 크면 아 여기 있던 양분이 이 중심까지 들어가기 어렵구나라는 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본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세포는 크기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세포는 크기가 크면 좋아? 크기가 작아야 좋아? 매우 작아야 좋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오늘. 다음 시간까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괜찮아. 다시 요 실험을 한 거야. 정육면체야. 그러니까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cm, 얘는 한 변의 길이가 2cm,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3cm야. 그러면 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커졌을 때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됐니? 자, 봐라. 오유 봐라. 얘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1cm니까 표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야 되겠지. 또는 x 곱하기 y야. x 곱하기 y니까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1이겠지 뭘. 표면적 말하는 겉으로 드러난 면적을 표면적이라 그래. 알겠니? 그런데 얘가 정육면체니까 이 면이 겉으로 드러난 면이 6개가 있겠지. 그래서 1 곱하기 1 그럼 1제곱센치야. 1제곱센치인데 그 면이 6개 있으니까 곱하기 6을 한 거야. 그래서 표면적이 6. 얘는 2 곱하기 2니까 어떻게 돼야 돼? 표면적이 4지. 근데 얘는 4인데 표면적이 6개니까 4, 6에 24. 됐니? 3 곱하기 3이니까 3, 3은 9. 표면적이 6개니까 6, 9, 5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표면적은 누가 넓어? 얘가 월등히 넓은 거야.
알겠니? 그런데 부피는 뭐야? 가로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야. x 곱하기 y 곱하기 z축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 곱하기 1 곱하기 1 돼야 되겠지.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그러니까 부피가 1.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2 3번. 됐니? 그러니까 8. 얘는 3 3번.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27 그렇게 되겠지. 됐니? 그럼 이 말이 무슨 뜻이야? 라는 거지.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가 되는 거야. 됐니? 얘가. 그래서 이 표면적을 부피로 나눠보니까 이 단위 부피당 이거 좀 어려운 말인가 너희한테?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겉으로 드러난 면적 단위 부피당 겉으로 드러난 면적은 얘가 월등히 높다라는 거야. 이 어려운 말이 몰라도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단위 부피당 겉으로 드러난 면적이 높다라는 건 뭐냐? 세포가 작아야 세포가 클 때보다 됐니? 요 혈관과 만나는 단위 면적당 이 표면적이 더 많이 만난다는 뜻이야. 요 혈관과 만나는 면적이 넓다라는 거야. 혈관과 만나는 면적이. 그러니까 혈관과 만나는 면적이 넓어야 물질 대사가 원활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넓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표면적이 넓어야 물질 대사가 원활해. 알겠니? 요거 조금 이해 못하는 사람 그냥 그러고 넘어가도 돼. 이딴 거 중요치 않아. 이런 산수 별로 중요치 않아. 알겠니?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혈관과 세포가 만나는 면적이 넓어야 물질 대사가 원활하더라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야? 물질 대사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 물질 대사가 뭐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물질 대사. 앞으로 상당히 너희들한테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그래서 물질 대사는 세포 표면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흡수하고 그 결과 생긴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이 커야 그래. 표면적이 커야 물질 대사가 유리합니다. 이 표면적이 크다는 건 혈관과 세포랑 만나는 면적이 어때야 돼? 넓어야 된다는 뜻이야. 별거 없어? 여기까지 됐습니까? 알겠어? 세포 분열 이해됐고 이게 세포 분열의 의미입니다. 세포 분열이었습니다. 세포 분열. 자, 넘어갑시다. 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긴 한데요. 문제 볼까요? 너무 간단하죠.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세포 하나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건 뭐라 그래? 세포 분열. 응? 그죠? 세포 두 개가 하나 나눠지는 거 세포 분열. 되게 쉽죠? 두 번째. 생물이 자랄 때 세포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대신 세포가 분열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야 돼. 그렇지?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대신 세포의 수가 늘어나야 돼. 그러면 뭐가 효율적으로 일어나지? 뭐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물질 대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물질 대사가 아주 효율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아까 그거죠? 세포가 커지면 됐어요. 세포가 커지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세포가 커지면 별로 유리한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세포가 커지면 별로 유리하지 못합니다. 이런 거 되게 조심해서 읽어. 혹시 시험장에서 실수 조금 많이 하는 친구들 보면 봐봐. 세포가 커지면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지지. 됐어? 왜? 표면적이 어때야 돼? 넓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유리하려면 요 표면적이 넓어야 된다고. 근데 세포가 커지면 이 표면적이 실제로 어때야 돼? 작아진단 말이야. 알겠니?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져. 알겠니? 그래서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삶에 불리한 거야. 그래서 세포가 커지면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작아진다 그랬네. 이거 맞는 말이네. 알겠니?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세포당, 요 부피당 표면적 값이 커야 돼. 그래야 어때? 생물의 물질 대사가 유리하단 말이야. 됐죠? 세포가 클수록 이상한데? 세포가 클수록
물질이 세포 중심까지 이동하기가 쉽다고? 이상한데? 세포가 크면 아까 선생님 말한 그 포도당이 세포 중심까지 들어가기가 유리하겠어? 불리하겠어? 매우 불리하겠죠? 안 돼. 유리한다고 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있네.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야 물질 대사 유리해?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아이씨. 물 한 잔만. 발음이 세냐? 선생님 발음이 좀 세죠? 오늘 왜 발음이 세? 오늘 첫 수업이라 그런가 보다. 발음이 센다. 다시. 다 여기 있는 거야. 부피에 대한 표면적. 여기 단위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가 커. 됐니? 그럼 어떻게 돼? 표면적이 넓다는 소리겠지. 됐니? 그러면 물질 대사에 됐니? 유리해 불리해? 매우 유리하겠지. 그래서 동글뱅이가 돼야 되는 거야. 세포가 커져? 세포가 커졌대 이번에는. 세포가 커지면 단위 표면적에 대한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봐. 요 말이야.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 요거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세포가 커지면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커진대. 맞아? 안 맞아. 세포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더 커져버린단 말이야. 더 작아지지. 더 작아진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 물질 교환이 분리하는 거야. 이거 말로 쓰니까 되게 어렵다. 세포가 커질 때, 세포가 커질 때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과 부피가 커지는 비율.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세포잖아. 얘를 세포로 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건 세포가 커지는 거지. 한 변의 길이가 1, 2, 3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과 됐니? 부피가 커지는 비율을 보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얘는 6 몇 배씩 커져? 6배씩 커지는 거지. 얼마니 이거? 6, 6, 36인데 6배 아닌데? 알겠니? 아무튼 말을 못하냐. 자, 요렇게 할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로 표면적을 나눴지. 그럴 때 이 값이 어땠다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그러면 요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하고 부피가 커지는 비율하고 누가 더 커야 돼? 부피가 커지는, 분모가 커지는 비율이 더 크니까. 됐니? 이 부피당 표면적을 값이 6, 3, 2로 작아지잖아. 멀리 갔어요. 그래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더 작아. 됐어요?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더 커지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더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 세포가 커지면 혈관과 표면적이 만나는 비율이 작아진다고. 세포가 커지면 물질 대사가 유리하다는 거야? 불리하다는 거야? 매우 불리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이때가 세포가 작을 때고 부피는 작아야 되고 표면적은 커야 물질 대사에 용이한 거야. 이해됐어요? 내 말 이해갔니? 말 조심해야 되겠다. 선생님도 버버대고 있네. 말 조심해.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당 표면적 값이 어떻게 해야 돼? 커야 돼. 어쨌든 간에 무조건 뭐가 넓어야 되는 거야? 만나는 표면적이 넓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가 커지면 됐니? 표면적이 커지는 비율이 부피가 커지는 비율보다 커지면 되게 좋겠는데 세포가 커질 때가 아니라 세포가 작아질 때 표면적에 대한 부피가 커진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반대로 썼다. 이게 커질 때가 아니라 뭐해질 때? 작아질 때라고 바꿔야 되겠죠? 이해는 되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여러분들 부피, 표면적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이 뭐였어? 그래서 이거 뭐였어? 동글뱅이 X, X였습니다. 됐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알면 요 뒤에도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요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나중에 물질대사 배울 때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염색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거여서 염색체라는 거지. 염색체. 아주 중요한 거야. 염색체. 이렇게 생겼어. 됐어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괜찮아. 처음 배울 때는. 다시 세포로 왔어. 자, 간다. 세포로 온 거야. 짠! 세포야! 이렇게 세포. 이 세포가 몇 개 있다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거지. 옛날에 세포 몇 개였어, 은영아? 하나였겠지? 우리가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하고 잠깐 한번 특징을 참 살펴보면 동물 세포는 선생님 몸에 있는 세포는 다 동물 세포겠지? 요걸 하나 딱 띄어서 관찰을 하려 그러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래, 그냥 다 뭉그러져. 동물 세포는 잡아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이 세포는 물질 대사가 멈춰서 죽어 말라 비틀어진단 말이야. 근데 식물 세포는 좀 달라. 식물 세포는 어때? 몸체에서 성체라고도 해. 성체에서 몸을 띄어냈어. 세포를 띄어내지. 그럼 그 세포는 살아있냐 죽어있냐? 아주 일정 기간, 그것도 꽤 오랜 시간 살아있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잘 봐. 감자. 감자 성체가 있지. 거기서 감자라는 세포를 띄어냈어. 그럼 그 감자라는 세포는 감자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잖아. 알겠니? 한참 살아있는 거야 이거. 됐어요? 양파. 그치? 양파도 양파라는 성체에서 양파를 딱 내가 잘라냈단 말이야. 그럼 양파는 살아있어 죽어있어? 아직 한참 살아있어. 그 심은 막 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때? 성체에서 띄어내도 죽었냐 살았냐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 분열을 관찰할 땐 동물 세포로 관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 중학교 책에서 세포 관찰설은 대부분 다 뭐야? 식물 세포로 실험을 하거나 관찰하는 게 나온단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고 지금 이건 세포야. 잘 봐. 우리 옛날 과학자들은 이 세포 안에 뭐가 있는지가 겁나 궁금했다고. 알겠니? 그래서 세포를 띄어낸다고. 세포를 띄어내지. 그래서 보면 이 세포는 사실은 무색투명해. 이 세포가 무색투명하니까 잘 관찰이 안 돼. 야, 무색투명한 거 관찰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니? 세포가 무색투명하니까 관찰이 안 돼. 됐니? 무색투명한 건 관찰되냐 안 되냐? 안 되지. 이 강실 안에 뭐 있어? 공기가 가득 차 있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안 보인단 말이야.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안 보이잖아. 그지? 왜 안 보이지, 은영아? 그래, 무색투명하잖아. 공기는 무색투명하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어떻게 돼? 하얀색 연기가 있으면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걔는 색깔이 있으니까 보이는 거란 말이야. 검은색, 그지? 연기도 보이지? 색깔이 있으니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포는 무색투명해서 관찰이 안 돼. 알겠니? 그래서 우리 옛날 과학자들은 저 세포 안에 뭐가 있을 건데? 분명히 뭐가 있을 건데 무색투명해서 관찰이 안 되네? 그래서 세포를 띄어내고 식물세포야. 식물세포를 띄어내서 어떤 염색약에다가 한동안 세포를 염색을 시키는 연구를 했어. 관찰하려고. 그래서 그 염색약을 찾아냈는데 그게 아세트산 카민이라는 어떤 염색약이야. 그래서 염색약에다가 한참 담궈서 꺼냈더니 어딘가 염색이 됐네? 색깔이 먹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보랏빛이 나. 색깔이 보랏빛이 나는 어떤 공간이 있어. 우와! 세포 안에 염색이 되는 애가 있어. 그 새끼 이름을 불러야 되겠어. 저 새끼 이름 뭐야? 모르지. 근데 염색이 되네. 저 새끼 이름 뭐야? 모른다니까? 근데 염색이 되잖아. 그 염색체지. 염색이 되는 물체, 염색체. 아무 이유 없어. 그냥 이름이 염색이 된다 그래서 염색이 되는 물체가 있어. 세포 안에는. 그걸 우린 뭐라 부른다고? 염색체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이름엔 별게 없는 거야. 그냥 염색이 되는 물체가 있구나. 염색체 그랬던 거야. 알겠니? 세포에는 뭐가 있다고? 염색이 되는 놈이 있어. 그 새끼는 뭐라고? 염색체. 알겠냐? 아주 간단한 거. 무색 투명한 세포 안에 염색이 되는 애가 있어. 그게 염색체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염색체가 어떤 핵 속에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야. 아주 옛날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100년 좀 더 됐어. 알겠니? 자, 다시 세포는 핵이 있고, 핵.
핵이 있고 핵 속에 염색이 되는 어떤 물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야. 그걸 이름 뭐라고? 염색체 이랬던 거야. 별거 없어. 알겠니? 그래서 염색체는 어떻게 보통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염색체의 구조적인 특징은 좀 이따 할 거야. 이렇게 그려지더라라는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봤는데 저 염색체는 핵 속에 있고 핵 속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핵 속에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래서 항상 염색체는 좀 독특하네. 항상 똑같은 새끼가 하나 더 있어. 왜 하나 똑같은 새끼 하나 더 있지? 이상하네? 왜 똑같은 새끼 하나 더 있지? 그리고 막 그걸 연구했더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이 염색체 하나를 아빠한테 받은 거고 이 염색체 하나를 엄마한테 받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염색체를 하나씩 받아서 쌍으로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모든 염색체는 아빠한테 받은 걸 부계 염색체, 엄마한테 받은 걸 모계 염색체, 그걸 부를 때 항상 상자를 써. 항상 상자 한자야. 같을 동자를 써. 항상 같다. 그래서 항상 같은 염색체,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발견이 되는 거야. 염색체가 발견돼. 그래서 핵은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속에 뭐가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항상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받아서 상동 염색체로 쌍으로 있는 거야. 쌍으로. 오늘 녹화를 하고 있어서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는 거야. 쌍으로. 됐어요?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한다. 알겠니? 하나는 엄마한테 받았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어. 자, 이제 염색체 뭔지 알았지? 염색체 어디 있어? 세포. 세포에 어디 있어? 핵. 핵 속에 어디 있어? 아니, 핵 속에 어디 있어? 핵 속에 있어. 어떻게 있어?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쌍으로 있어요. 상동 염색체입니다. 염색체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염색체의 구조적인 특징 가볼게요. 염색체의 구조적인 특징 가볼게. 염색체는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야. 구조적인 특징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에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책으로 갈까요? 이렇게. 염색 분체는 조금 이따 따로 얘기할 거야. 염색 분체는 조금 이따 따로 가야 되고 우리는 선생님이 그린 건 이거였던 거야. 내가 그린 건 이렇게. 요거 하나였어. 원래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염색 분체는 따로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가 마치 실처럼 막 엉켜 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풀면 풀려. 알겠니? 이게 뚜루룩 풀어. 뚜루룩 풀면 풀린다고. 이게 풀린 걸 우리 뭐라 그러냐면 염색. 그 다음에 한자가 많다. 실사자라는 한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자 교육을 안 받는데 한자 교육을 받으면 좀 좋긴 한데 실사자야. 그래서 이게 풀어져 있다. 그래서 염색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의 실처럼 풀어져 있는 걸 염색사 그러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도 돼. 염색사가 뭉쳐서 염색체가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지. 염색체가 풀어지면 염색사 되고 염색사를 뭉치면 염색체 되는 거지 뭐. 알겠니? 그래서 사, 실 이건 뭐야? 염색체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네? 이 염색사를 다시 푼 거야. 염색사를 뚜루룩 풀었지. 이게 염색사야. 요게 요 부분이 그림 같은데 염색사 같은데 요걸 또 풀었더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요게 웬 단백질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단백질. 요 단백질의 이름도 알아두면 좋은데 이걸 히스톤이라 그래. 히스톤. 이걸 히스톤이라 그래. 히스톤 단백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 우리는 중학교에서는 단백질이라 그래. 그냥 히스톤이란 말 안 써도 돼. 고등학교 때는 쓸 거야.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요거 있지, 요거. 이걸 이제 이따가 DNA라고 할 건데, 요 DNA가 요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두 바퀴씩 감겨 있더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염색사는 이 DNA야. 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뭉쳐서 이렇게 감겨 있는 요 덩어리가 또르륵 뭉쳐 있는 걸 염색사라 그래. 알겠니? 요런 건 몰라도 되는데 혹시
학교에서 또 어디까지 가르쳐 줄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뭉쳐 있는 요 단백질 덩어리 쪽 요걸 뉴클레오솜 그래. 이걸 뉴클레오솜 그래. 이걸 뉴클레오솜 그래. 솜. 뉴클레오솜 그래. 너는 뭐라도 돼. 알겠니? 그래서 뉴클레오솜. 됐어요? 그리고 이게 쭉 풀어져 있지. 이걸 DNA라 그러나. 이걸 DNA라 그러나. 이걸 DNA라 그러나.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밝혀진 거죠. 얼마 안 돼서 DNA가 밝혀진 건 얼마 안 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염색체를 쭉 풀면 가장 작게 뭐까지 풀어낼 수 있어? DNA로 풀어놓을 수 있어. 알겠니? 그 DNA를 이거 지울게. DNA를 뭐라 부르냐면 여기 있네. 그렇지? 하나의 DNA는 유전 정보야. 됐니? 여기 있네. DNA에 담기는 각각의 유전 정보.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유전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유전 정보. 이 유전 정보가 쫙 있는 거야. DNA. 인간 설계 도면을 DNA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생긴 게 지금 모두 다 다르지? 왜 다른 거야? 그렇지. DNA가 모두 달라서 그러는 거야. DNA. 너희들과 나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지? 됐니? 조금 못생겼잖아. 걔네 선생님 좀 잘생겼지? 뭐가 달라서 그래? DNA가 다르잖아. 선생님 굉장히 잘생긴 DNA를 가졌지. 알겠어? 또 어때? 선생님 몸매는 완벽하지? 알겠어? 선생님 얼마 전에 쟀더니 7등신 나왔어. 7.5등신. 완벽한 몸매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안 나? 선생님 처음 보죠 오늘? 잘생겼지? 그래. 몸매가 어때? 완벽하지? 요즘 선생님 와 완벽한 몸매를 가졌잖아. 왜 그럴 것 같아 안 나야? 그지 완벽한 DNA의 소유자야. 완벽한 몸매 소유자고. 알겠어? 잘생겼잖아. 피부가 배국같이 하얗지. 하얀 피부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 DNA를 가져서 그런 거야. 못생겼지? 뭐 형편이 좀 어렵잖아. 그지? 왜? 못생긴 유전자를. 괜찮아. 너도 열심히 노력하면 카우스처럼 안 되겠다. 됐어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자, 간다. 그러면 DNA하고 다시 이제 봐. 유전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쓸 거야. 우리 중3 때는 이 유전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알겠니? DNA는 그 선생님의 잘 봐. 내 몸의 인간 설계도가 DNA라면 유전자는 그 설계도의 특정한 부분을 유전자라 그래. 알겠니? 뭐 있어? 선생님 몸매에 선생님 쌍꺼풀이 있어. 알겠니? 니네 오해하면 안 된다. 자연산이야. 이 완벽한 자연산의 쌍꺼풀 본 적 있어? 없지? 자연산이야. 알겠니? 강남 대치동산 아니야. 알겠어? 자연산. 나는 뭐 있어? 쌍꺼풀 뭘 갖고 있는 거야?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야. 내 수많은 그 DNA 중에 선생님은 쌍꺼풀 유전자가 있어. 알겠니? 또 무슨 유전자가 있어? 너희들 엄청 놀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는 귓볼 유전자가 있어. 와우. 알겠니? 이런. 그러니까 선생님의 수많은 유전자 중에 나는 귓볼 유전자가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 DNA 막 이렇게 생기는 DNA 중에 특정한 영역을 나타내는 유전자. 거기를 갖다가 유전자라 그래. 이제 나중에 이걸 형질이라고 부를 건데 쌍꺼풀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 귓볼 유전자, 선생님의 피부 색깔 유전자, 선생님의 혈액형 유전자, 선생님의 키 큰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 DNA의 일부를 나타내는 거야. 알겠니? 용어를 잘 써야 돼. 용어가 되게 중요해. 지금부터는 지금부터는 정말 용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용어가 매우 중요한 거야. 용어가. 됐어요? 이제 염색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구조적 특징. 자, 볼게요. 염색체 갑니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자, 이건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세포 분열.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어. 뭘로 돼 있어? 염색사 상태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염색사 상태로 세포 내에 잘 봐. 아까는 내가 이렇게 그려줬는데 평상시야. 이게 핵이야. 핵 속에 이렇게 실처럼 막 풀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니? 실처럼 쭉 풀어져 있어. 염색사 상태로 존재해. 평상시에는. 근데 이따가 세포 분열 배울 텐데 세포 분열할 때는 이 염색사처럼
뭉쳐져 있으면 이거 세포 분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언제 세포 분열할 때, 세포 어딨니? 세포가 분열할 때만 세포가 분열하면 굵고 짧게 뭉쳐서 이런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는 거야. 알겠니? 됐어요?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는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평상시에 어떻게 돼 있어? 염색사 상태로 풀어져 있는 거야. 별거 없지? 염색체 구조적 특징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아까 봐. 염색체의 구성입니다. 아까 했죠?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어. 아까 말한 DNA와 단백질은 얘를 말하는 거야. 요게 쭉 있는 거 DNA, 여기 있는 게 단백질. 그래서 DNA가 단백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DNA는 유전 물질의 정보. 그렇지. 여기 있는 거 모든 유전 정보인 거야. 됐어요? 생물의 특징은 이런 유전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DNA가 덩어리가 큰 단어야, 규모가 큰 단어야, 유전자가 규모가 큰 단어야. DNA가 월등히 큰 단어야, 규모가. 알겠니? 그 DNA의 특정한 영역을 담당하는 걸 뭐라 그래?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DNA가 단어가 굉장히 큰 규모의 단위고 그 DNA 규모의 일부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 알겠니? 뭐 너희들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인간의 유전자는 몇 개 정도 있냐면 2만에서 2만 5천 개 정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 DNA 안에는 이런 유전자, 혀마리 유전자, 쌍꺼풀 유전자, 귓볼 유전자, 머리카락 유전자, 선생님의 피부색 유전자 이렇게 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개의 유전자가 있어. 엄청난 유전자가 있는 거지. 됐어요? 됐니? 그 다음에 염색 분체는 여기서 하고 갈까? 여기서 하고 자. 봐봐. 염색 분체는 이 책은 여기다 넣어놨는데 선생님 원래대로 내 강의 스타일대로 하면 저 뒤에 가서 하는 건데 자 봐. 원래 염색체는 이렇게 생겼어. 엄마한테 받은 거 하나, 아빠한테 하나 받은 거 이렇게 하나. 그래서 이걸 부계 염색체라 그러고 이걸 모계 염색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세포 분열 배울 거거든. 근데 세포 분열 배울 때 염색체가 나눠져야 되잖아. 세포가 하나가 될 때, 두 개가 될 때, 하나가 두 개로 변할 때 그때 이 염색체가 그냥 나눠지는 게 아니라 잘 봐야 돼. 요 염색체를 그대로 뭐야? 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염색체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돼. 이렇게 복사. 이렇게. 복사해서 나눠지는 거야. 세포 분열할 때마다. 그러니까 세포 분열할 때 복사해서 나눠지고 복사해서 나눠지고 복사해서 나눠지는 거지. 그냥 세포 분열할 때 염색체가 나눠지면 세포 분열할 때마다 뭐 되겠어? 염색체 수가 바뀔 수가 있어. 잘못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포 분열을 할 때 알겠니? 모든 세포가 다 뭐 해야 돼? 복사를 먼저 해야 돼. 복사하고 나눠지고 복사하고 나눠져야 모든 세포에 있는 염색체 또는 유전자 또는 DNA의 변화가 없는 거야. 알겠니? 니네 처음에 태어났을 때 얼마냐면 보통 한 3kg보다 안 돼서 요만한 애들이 태어난 거잖아. 근데 아까 했지만 민지 어때? 키가 180이 넘는단 말이야. 그 요만한 애가 180까지 커지는 순간 뭐야? 세포의 수가 많아져야 되겠지. 근데 세포 수가 많아지면서 그 세포에 있는 유전자가 바뀌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해서 안 바뀌었어? 모든 유전자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분열할 때, 세포가 분열할 때 그렇지. 염색체를 복사하고 분열하고 복사하고 분열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하나 원본, 하나 복사본. 알겠니?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따로 부를 때 너를 뭐라 불러? 요걸 부를 땐 염색체, 요거 한 가닥만 부를 때 염색. 뭐라고 불러? 분자가 한자인데 나눌 분자야. 나눠져 있는 문체. 그래서 염색체에서 나눠져 있는다.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고 요 한 가닥만 부를 땐 염색 분체라 부르는 거야. 그럼 염색 분체는 저 뒤에서 아주 시험이 많이 나와.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는 모든 유전자가 어때야 되겠어? 동일해야겠지. 복사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A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얘도 A라는 유전자를 가져야 되고 얘가 라지 B라는 유전자를 가지면 얘도 라지 B라는 유전자를 가져야 돼. 당연한 거지 이거는. 왜? 복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염색 분체는 모든 유전자가 동일하다. 잘 맞는 말이야. 당연한 말이야. 당연한 말이야.
알겠니? 아직 유전을 안 배워서 그래. 자, 봐. 그러면 요 염색체하고 요 염색 하나는 아빠 거고 하나는 엄마 거지. 그러면 여기 유전자하고 여기 유전자는 동일하다. 이런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려. 그건 모르지. 알겠니? 모르는 거야. 엄마한테 받은 유전자하고 아빠한테 받은 유전자는 서로 다르단 말이야. 유전할 때 내가 설명하겠지만, 알겠어? 얘는 혀를 말 수 있는 유전자야. 아빠한테 받은 건. 근데 엄마한테는 혀를 말 수 없는 유전자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어? 내 말 이해됐니? 그러니까 부모한테 받은 건 유전자가 다르지만 염색 분체에서 있는 유전자는 다를 수 없어요. 이건 복사분 관계니까. 이해됐어요? 염색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니네가 유전하는데 어려움을 안 겪어. 선생님 입에서 유전자, 염색 분체, 그다음에 뭐 상동 염색체 이런 얘기를 할 건데 유전자가 뭔지, 염색체가 뭔지, 상동 염색체가 뭔지, 염색 분체가 뭔지 헷갈리면 저 뒤에서는 다 엉킨단 말이야. 첫 수업할 때는 굉장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염색체, 유전자, DNA, 염색 분체. 염색체 어디 있다고? 핵 속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다? 염색체하고 염색 분체입니다. 됐니? 하나는 원본이고 하나는 복사본이고 누가 원본인지 복사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하나를 볼 땐 염색체고 단백질입니다. 이걸 DNA라고 그러고 DNA의 특정한 부분 일부를 뭐라 그래? 유전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